DR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퀀트 추세 매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실전에서 저희가 카톡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실습 강의에 대한 내용을 퀀토니가 나중에 또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아주 알차고, 그 다음에 초보자들도 빠르게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이제 속성을 한번 볼게요. 보통 주식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요, 좀 부정적이죠, 그죠? 왜 부정적일까요? 왜 부정적일까요? 좀만 더 키워볼까요?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입니다. 이제 그 한 신문사에서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76.3%가 직접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응답인데 한 42% 정도는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 한 75%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종목을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ETF라고 이제 상장지수 펀드 있지 않습니까? 뭐 지수 ETF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종목보다는 지수 펀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14.2%인데, 지금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투자도 선진국형화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요, 개별 종목 투자와 비슷한 비율로 ETF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목표 수익률은 얼마 정도 바라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요, 연 10에서 20% 정도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과반수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 10% 미만도 괜찮아요. 26%예요. 그 다음에 종목을 투자할 때 평균 6개월 미만을 갖고 있는 비율이 31%, 1년 미만이 26%.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여태까지 했는데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누적 수익률이 물어봤더니 한 60% 정도 수준에서 50에서 60% 정도 수준에서 뭐 이익도 안 나고 손실도 안 납니다. 또는 그냥 조금 나요. 뭐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본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목표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 보유 기간조차도 목표 수익률에 맞추기 위해서나 또는 손실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래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의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하거나 보유 기간을 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수익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시적인 시장 흐름을 보는 안목이 부족해서 또는 기업 정보에 대한 분석 능력이 부족해서 매수와 매도 시기를 잘 잡지 못해서 뭐 기관의 공매도 탓에 이런 복수응답을 많이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해서 수익이 못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나 실력이 좀 있으면 수익을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반대 표현이죠. 그죠? 그런 그 인식이 그대로 그 다음 설문의 응답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면 자식이 성인이 되면 주식 투자를 권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65% 정도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본인이 원하면 말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꼭 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율도 12.5%나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 주식 투자를 하면은 수익을 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실력이 부족해. 그런데 머리가 똑똑한 우리 자식들은 아마 가능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죠? 권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물어보는 사람한테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아, 주식 투자 경험상 개인이 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주식이 헛된 투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권하지 않습니다. 또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요.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그런 인식의 원인이 뭐냐면 일단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본 경험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이 헛된 투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거는 조금 그 어떤 면에서는 근대적인 그런 인식인데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노동 수익과 그 다음에 그 자본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자본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개념을 근대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사실은 노동 수익의 가치와 자본 수익의 가치는 현 시대에 거의 등가의 가치를 갖습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점점 현대화돼 가고 그렇게 돼 갈수록 이제 자본소득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가게 되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서민들이 접근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빈부의 그 경제에서 이제 경제 구조에서 그 빈부의 편차라고 하나요? 그렇죠? 굉장히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소득만으로는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그래서 맞벌이가 필수인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이제 서민들 가정들은 새로운 수입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입원이 노동소득에서는 이제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자본소득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데, 지금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은행에 투자할 수도 없고, 이제 은행에 저금을 넣을 수도 없고, 이자가 너무 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땅한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과 부동산, 이 두 가지 정도가 그래도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본소득원이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런 추세는 계속 지속될 겁니다. 주식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잠깐 보고 있는데요. 주식이라는 것이 어떤 상품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예, 뭐냐면은요. 주식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품입니다. 보통은 집값도 물론 많이 오르겠지만, 뭐 몇십 프로씩
뭐 단기간에 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1년에. 그죠? 주식은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성은요, 리스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첫 번째,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주식 투자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동성이 작은 상품들은요, 리스크보다는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변동성이 큰 상품은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누굽니까? 코스톨란인가? 하는 그분은 그렇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리스크를 분산해서 해칭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다른 말로 통계에 투자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의 속성이 이 세상에 이 주식의 속성을 보면은 100%라는 게 없습니다. 늘 주식은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익 나는 종목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손실 나는 종목을 적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해칭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주식은 통계에 투자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요, 정말 은행금리 10%, 15%, 20%될 때는 그냥 돈 있는 거 은행에 넣어놓으면 무위험 수익이었습니다. 1년 지나면 딱딱 10%, 20%씩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기예금 1.5%. 1.5%가 수익이 될 수 없죠. 그죠? 너무 낮지 않습니까? 한 100억 정도 넣어놓는다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한 1억 2,500 정도 받겠죠. 그쵸? 세금 떼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예전에 이제 거의 돈 벌면은 집 사놓거나 땅 사놔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 그래요? 아마 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노트북으로 보세요. 근데 자꾸 방송이 안 나와요. 아마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컨토님이 좀 봐주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부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버블이 한번 꺼지고 나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 부동산 불패 신화가 종말을 맞이했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동산도 이제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잘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옛날처럼 누구나 막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지 않게 되었죠. 뭐 주식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주식도요, 처음에 초창기에 그냥 사기만 하면 돈 버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그죠? 자, 그래서 주식 투자에 속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면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내용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은요,
내가 수익을 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똑똑한 나의 자식들은 아마 공부 열심히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연구를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희망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그게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인들은 주식 투자에 부정적인 인식 더하기 이율 배반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실패를 자꾸 할까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달바라고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역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예, 어서 오십시오. 시장조사 기관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세 가지 이유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 그게 50%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인 요인. 이게 이제 또 반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없는데 무리해서 돈을 끌어다가 주식 투자를 할 경우에 보유 기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때문에 돈을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수익을 누리지를 못하거나 뭐 이런 결과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런 자본적인 요인 말고 심리적인 요인이 50%입니다. 심리적인 요인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주로 남자들은 과신. 아, 내가 하면 될 거야. 뭐, 아이, 됐어. 이건 가는 거야. 막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남성들의 과신에 비해서 여성들은 굉장히 꼼꼼하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주식 투자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1년간 1년 이상이 됐죠, 이제. 아카데미를 해본 결과, 회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여성분들이 훨씬 주식 투자를 잘 하세요. 남성분들보다. 네,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젠더에서 나오는 그런 속성이지 않을까, 심리적인,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는 군중심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들이 사면 나도 사고, 남들이 사지 않으면, 남들이 팔면 나도 팔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군중심리에 휩싸이게 됩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폰타님 잘 하시던데요, 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서리플 아카데미에서는요, 무엇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냐면은요, 첫 번째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철학입니다. 자, 아까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를 하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심리적인 요인 중에서 뭡니까? 뇌하부동이죠. 아, 부안해동인가요? 부안해동이죠. 그러니까 군중심리에 의해서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즉 기준부족이죠. 기준부족. 기준이 없는 이유는 철학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까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기대 수익률 얼마입니까? 그래서 보유기간 얼마입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자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철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투자를 왜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주식 투자를 할까? 무엇을 위해서? 왜?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요, 그냥 우리 아들 뭐 한 달에 용돈 좀 더 주고 싶어요. 한 50만 원. 아니면은 뭐 우리 손자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싶어요. 한 달에 한 50만 원만 벌면 좋겠어요. 그분은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의미가 바로 손자한테 맛있는 거 사주기 위해서, 선물 사주기 위해서 얼마?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분의 주식 투자하는 의미고요. 여기에서 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분은 뭐예요? 이분은 나 50만 원만 벌면 되잖아요, 이제. 그죠? 그럼 50만 원 어떻게 벌까요? 어떻게 벌까요?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벌까요? 먼저 철학이 세워져야 기준이 나오고, 그래서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지 않고 만약에 나는 그냥 막연히 돈을 벌고 싶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얼마를? 내가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해가지고 저는 만약에 10만 원을 딱 넣잖아요. 야,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 내 목표 수익률이 얼마다라는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준이 생겨요. 수익이 나서 5%가 됐어요. 내 목표 수익 달성했습니다. 그때 나의 기준에 따라서 5% 수익에서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나의 목표 달성했어. 그러면은 다음 달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익이 나고 있으면은요, 나 저거 사고 싶어.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더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주식이 마냥 올라갑니까? 올라가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까 한 7%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좀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0.5% 마이너스 1%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못 팔죠. 이제는 7% 수익을 봤었는데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팝니까?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식이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팔죠. 들고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올라오면 팔아야지. 올라왔어요. 팔 수 있을까요? 못 팝니다. 올라가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일단 투자 철학과 기준, 그래서 생기는 투자 수익 목표. 보유 기간은요, 수익 목표에 연동해서 잡아나가면 돼요. 그리고 그 수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될까? 다양한 기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안해동이 있지 않습니까? 군중심리. 또는 남자분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과신. 내가 샀으니까 올라갈 거야. 내려갔지만 그래도 올라올 거야.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게 되냐면요,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처음에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주식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손실이 나게 되면 주식과 이혼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을 선택을 해서 샀는데 손실이 나요. 손실이 나고 있으면은 열심히 그 기업에 대해서 들여다봅니다. 뉴스 찾고, 이 회사는
이런 좋은 플랜이 있고 사업 계획이 있고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대. 아, 이 회사가 그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는 별거 아닐 거야. 잠시일 거야. 하면서 이제 주식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식이 점점 더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절대 이럴 리 없어. 나는 이 주식을 끝까지 갖고 갈 거야. 그 주식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계치를 넘어버렸어요. 마이너스 40%, 50%가 됐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계좌 문 닫습니다. 주식과 이혼하게 되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저한테, 예전에도 이제 저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제법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주식과 결혼한 상태 또는 이혼한 상태에서 그냥, 이제는 주식 쳐다보기도 싫어. 라고 하고, 계좌를 이제 닫았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시장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니까 내 주식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남들이 주식 투자한다고 나도 주식 투자해야지.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결국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서리플 아카데미에서는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기준은 철학적 기준도 있지만, 트레이딩에서의 기준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철학에 따른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쵸? 성공은요,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은 철학이 바탕이 되고요. 그 위에 기술이 보조를 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래야 성공이 되는 겁니다. 자, 기술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 기술. 투자 기술에는 이제 사실은 서리플 아카데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의의 기준. 그러니까 일봉이 이제 양봉도 되고 음봉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즉 주식은 올라가는 걸 사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양봉이 되는 걸 이제 사야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양봉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에서도 말씀을 드린 월 기준. 월이 추세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런 기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월에 대한 기준은 퀀트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봉에 대한 기준은 DR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서리플 아카데미에서 지금 제공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되죠. 그쵸? 첫 번째, 일봉에 대한 기준. 그날 시세가 날까 아니면 하락을 할까 하는 거. 두 번째, 월봉에 대한 기준. 즉 퀀트죠. 이달 이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요 두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기준을 잘 조합을 해서 DR 퀀트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잠깐 DR과 퀀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주식 시장을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을 분석하는 이유는 단 세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진입 시점. 두 번째, 청산 시점. 그리고 손절. 이 세 가지 기준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 분석이거나 기술적 분석이거나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속성이 주식 시장을 분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쵸? 뭐에 대한 기준? 진입과 청산, 그리고 손절. 거꾸로 얘기를 하면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요 진입, 청산, 손절, 요 세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퀀트라는 통계적 수치 모델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먼저요,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과거에는 DR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퀀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회원 여러분께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퀀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대략적인 내용들, 기준에 대한 내용, 퀀트, 그리고 DR에 대한 그런 그 기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시간에 DR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퀀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